일단 지금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8주차 수업 자료 지금 게시를 해놨고, 거기 지금 보시다시피 맨 앞 제목 슬라이드에는 일단 별표를 쳐놨어요. 제가 이거를 지난 학기엔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렇게 슬라이드 중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첫 슬라이드에 별표가 쳐져 있으면 그 슬라이드 내지는 그 .pdf 파일 제목에 붙어 있다면요, 제목에 붙어 있다면 그 .pdf 파일에서만 등장하는 내용들은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명목상으로는 현재 지난 내용, 그러니까 수업 자료로 치면 6번 7주차까지 진행했었던 그 수업 자료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범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제 넘버1도 지금 출제가 돼 있는 상태고, 그 친구 내용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들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 넘버1 같은 경우는 .c 파일 각각의 적절한 자리에다가 이 부분은 요 .c 파일 가장 위에다가 주석으로 별표를 쳐놓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구분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다른 부분 본다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과제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 코드 적어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만 시험 범위로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줄거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지난 학기, 그러니까 에아프 1, 대사프 1 수업에서 등장했었던 내용들도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 봤던 것들 중에 명백히 파이썬 동네에서만 해당하는 것들, 예를 들면 파이썬 if문 적는 방법, 그런 거를 오늘 소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중시했었던 내용부터 스타트해서 우리가 지금 중시하는 내용까지를 살짝 흐름을 이어보는 느낌으로 준비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 자료 자체는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전에 등장했던 내용들 위주로 지금 엮은이 같은 느낌으로 해서 구성을 해놨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쯤 이 영상을 구경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에 내용을 다 구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지난주 영상까지 다 주파하고 수업 자료들 확인하고 과제도 어느 정도 손대본 입장에서 요 마지막 8주차 슬라이드 내지는 8주차 영상을 구경하시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럭저럭 마지막 영상 내용이, 마지막 수업 내용이 납득이 되고 거기까지 하면 대충 시험 볼 준비가 끝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우리 지금 에어프 1 수업 2주차 때 내가 적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 했는데, 일단 요거는 여러분 앞으로 어디를 가시든 어디를 가서 키보드로 무슨 코드를 치든 간에 기본적으로 항상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프로그래밍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미 파이썬 수업 중간고사 준비하는 다른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등등해서 구경을 해보셨을 것이고, 나중에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제 좀 내가 직접 스스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예를 들면 캐릭터 점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사용자가 그 캐릭터 조작을 어떤 키를 눌러서 예를 들면 WASD로 왔다 갔다 하게 할 거냐, 화살표 키로 왔다 갔다 하게 할 거냐 등등 세세한 것들까지 결국은 내가 하나하나 정해야 그 세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이썬 코드를 비로소 적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살짝 느껴보고 지금 우리가 2학기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자, 2학기로 넘어와서 지금 C를 다루고 있고, 우리는 지금 C 코드 자체를 잘 짜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당히 짜둔 C 코드가 어떻게 C 컴파일러한테 인식이 되고 그 친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친구가 어떤 걸 요구하니까 우리는 그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뭐를 먼저 적어둬야 되냐 같은 것들 위주로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중점이, 우리의 포커스가 나 자신에서 살짝 컴퓨터 그 앞에 서 있는 C 컴파일러에 지금 옮겨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로그래밍이라는 행위 자체는 나 자신이 수행하는 것이다. C 컴파일러라든가 GPT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라는 점을 꼭 잊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이번 학기 수업에서 등장했던 것들도 전부 다 결국은 그런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번 목표가 뭐냐에 따라 어디다가 어떤 코드를 적을지를 결정해 가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취사 선택해 가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느낌의 스킬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목표가 뭐냐에 따라 어디다가 어떤 문장 내지는 어떤 수식을 적어야 할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뭐 가장 단순한 예시는 우리 그 학교적 노래 출력하는 프로그램 생각해 보면 지금 시점에 내가 노래 가서 뭘 출력해야 되냐는 내가 직접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방금 전 종 출력했으니까 지금은 이를 출력하면 되겠구나.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직접 적어 두셔야 할 겁니다. 그런 자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린트 호출식 적고 작은 따옴표에서 str 리터럴 적고 괄호 닫고 한 다음에 마지막 엔터키를 쳐서 수식문을 구성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C에서도 완벽히 동등하게 적용된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목표가 뭐냐? 예를 들면 지금 숫자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다. 숫자 맞추기 게임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상황이다. 라면 예를 들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인풋 호출식으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고 그거를 int 괄호 열고 닫고로 묶어서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내 프로그램 안에서 도입해서 쓸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됐을 거예요. C 동네도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결국은 글자들을 다룰 거냐, 소위 문자열이란 걸 다룰 거냐, 아니면 그냥 평소처럼 int 형식 값을 다룰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현재 프로그래밍 목표가 뭐냐에 따라 C 동네에서는 여기에 살짝 곁들여서 적절한 선언들을 적어가면서 새로운 이름들을 도입하고 그 이름들을 사용함으로써 수식으로 적음으로써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숫자 값을 담거나 문자열 값을 담거나 등등을 해가면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도록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문장, 어떤 수식을 적는다는 일단은 문장이 지금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코드, 실행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입혀서 당연히 데이터 흐름 쪽에서도 여러분이 미리 많은 것들을 내 목표에 입각해서 결정을 해둬야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런 선언 내지는 문장 내지는 수식을 적을 때는 항상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 노란 화살표가 이 자리까지 왔을 때 F10 누르면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를 머릿속에 항상 담아두고 키보드를 쳐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선언 또는 문장 또는 수식을 적을 때만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주석 적을 때야 뭐 대충 적어도 큰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들긴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C 코드 적고 있는 시점에 항상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적고 있다라는 거를 집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c 파일 막 그 홈워크 1에 잔뜩 들어있잖아요. 걔네들 열어보면 그런 몇 글자가 있다. 예를 들어 뭐 4,000 글자가 있다 하면 4,000 글자 중에 예를 들면 3,500 글자 이상은 어떤 선언을 구성하거나 어떤 문장을 구성하거나 그 문장의 디테일에 해당하는 수식을 구성하고 앉아 있을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머지 500자는 주석이거나 아니면 함수 정의, 껍데기라든가 등등 놓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항상 여러분은 내가 지금 무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를 적고 있냐라는 걸 머릿속에 담아둔 채로 진행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나중에 좀 더 어려운 프로그램,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짤 때는 어떡합니까? 우리 머리 용량은 한도가 있는데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다행스럽게도 파이썬 동네뿐만 아니라 C 동네에서도 함수 개념 내지는 순차 개념이 건재해요. 그래서 함수 개념은 우리가 예를 들면 사용자에게 인사를 한다 라든가 지금 사용자의 한 줄 입력에 특정 영역, 글자들을 토대로 적절한 인트 형식 값을 산출을 해서 최종적으로 리턴한다라든가 우리 지금 pass number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이 되겠죠. 미리 작성해 둔 거. 그런 함수 개념이 여기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체 목표가 아닌 좀 더 작은 목표에 집중을 해가면서 함수 정의 중괄호 안 내용물을 적절한 선언 문장 수식을 적어가면서 채우는 게 가능해요. 그게 너무 복잡하다라면 또 다른 함수 정의를 도입해서 좀 더 작은 목표들의 나열로 파스 넘버 등등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함수 정의 내용물 채우기라는 목표를 잘게 나눠서 접근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등등 함수 개념을 도입하면 여러분이 코드 덩어리를 따로 이름을 붙여갖고 빼두는 게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지금 전체 프로그램 내용을 항상 다 외우고 있는 게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코드 짜는 부분은 F라는 함수에 대한 내용물이다. 그럼 F의 목표가 뭐냐만 집중을 해서 여러분이 접근을 하는 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건 결국은 순차 개념이 지금 철칙같이 원칙처럼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 호출하고 G 호출하고 H 호출하면 파스 넘버를 할 수 있다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 넘버가 구체적으로 1번, 2번, 3번 작업을 순서대로 하면 된다. 와 같이 우리가 전체 프로그램 목표를 순차 흐름 측면에서
위아래로 나눠가면서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 순차 흐름의 각각의 부분들을 서로 다른 코드 덩어리로 나눠가면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정도 나눠놓고 주석 이렇게 시침질까지 해놨으면 굳이 따로 함수 정의로 뺄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문장 적고 엔터 치고 문장 적고 엔터 치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당연히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run homework 1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으실 때 거기서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기로는 파스 넘버라든가 클래시파이라든가 그런 엄청 복잡한 세부적인 목표는 미리 지금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전반적인 순차 흐름을 여기서 한번 직접 도전해 보시라. 그리고 그 전반적인 순차 흐름 안에서 예를 들면 지금 수식에 좌항 자리, 예를 들면 띄어쓰기 3 더하기 5 같은 식으로 사용자가 입력을 해놨다 쳤을 때 앞에 있는 띄어쓰기가 0글자든 3글자든 전부 다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유효한 좌항으로서 읽을 만한 유효한 글자인 3부터 읽기 시작한다와 같은 느낌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기본적인 순차 흐름 안에 반복 흐름을 집어넣어 가면서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등등등 내 목표를 잘게 나눠두고 코드를 짤 때는 그 현재 내가 다루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작은 목표만 머리에 담아둔 채로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게 습관화돼 있으면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저거 너무 어렵다. 일단 나눠놓고 스타트해야지 와 같은 마인드를 가져가시고 그렇게 미리 나눠놓고 키보드는 나중에 친다라는 게 예를 들면 번잡하다, 귀찮다, 안 했으면 좋겠다 와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요 프로그래밍 판에서 생존을 하기 위한 생존 무브에 해당한다라고 납득을 해가면서 좀 더 주도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은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런 프로그래밍이라는 행위를 좀 더 능숙하게 내지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짤막하게 연습을 미리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내가 적는 것은 지난 학기 2주차에 처음 등장했던 수업자료 제목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한 학기를 다 거치고 여름방학 지나고 이제 와서 지금 이제 날씨 슬슬 추워지고 있잖아요. 이번 수업에서는 지금 그 당시에는 조금 대충만 얘기하고 넘어갔었던 다양한 시점들을 나눠가면서 우리가 이 얘기를 이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코드 적는 시점이랑 컴파일 타임이랑 런 타임이랑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4주차 수업 자료에 있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복붙을 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코드 적는 시점이에요. 그 방금 전 말했던 내가 적는 것, 프로그래밍은 내가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내가 지금 활약하고 있을 만한 그 타이밍 여러분이 .py 파일이라든가 .c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파이썬의 인터랙티브를 붙잡고 키보드를 치고 있는 시점이 코드 적는 시점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목표에 맞는 문장, 수식 등등을 적는 시점을 말해요. 우리 나중에 등장한 선언도 이 시점에 적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적는 시점에 대한 통용되는 명칭은 없기는 해요. 근데 동네에 따라서는 이 시점을 디자인 타임 같은 느낌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전 수업, 파이썬 수업 등등에서 나왔던 다양한 얘기들을 생각해가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뭐 순차 분기 반복이니 뭐 변수니 뭐 등등 메모리 얘기 등등도 이 시점에 여러분이 미리 상상을 해가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 기준으로 .c 파일의 코드들 다 적고 컨트롤 F5를 누르면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가 여러분의 .c 파일을 바탕으로 나중에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어주는 빌드라는 행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빌드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구체적으로 컴파일이라는 작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수행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 적는 시점의 끝은 여러분이 C 컴파일러한테 나 다 적었어 하고 얘기를 하는 시점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C 컴파일러라는 친구가 일어나서 컴파일이라는 작업을 수행하는 시점이 컴파일 타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놨던 각각의 문장, 수식, 선언 등등을 C 컴파일러가 읽고 그 과정에서 이 코드는 왜 짜놨냐? 이 덧셈은 도대체 무슨 형식 덧셈이냐 등등 그 의미를 파악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짤막한 수식 a 더하기 b를 놓고 본다면 파이썬 동네에서는 수식 a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구체적으로 뭐냐를 절대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이전 타이밍에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항상 인트값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A에는 무조건 인트값만 들어간다 와 같이 상상을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그러한
연역적인 추론에서 나오는 사실이 A라는 이름 자체 내지는 A라는 수식 자체에 반영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식 A 더하기 B는 파이썬 동네에서는 어쩔 때는 int 덧셈을 할 수 있고 어쩔 때는 str 붙이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순전히 런타임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점에 이 덧셈식을 계산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름 사전에 A자리, B자리에 ID 값이 뭐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 동네는 그렇고 C는 완전 반대입니다. C 동네에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이전 시점에 달리 말하면 컴파일 타임에 이 A 더하기 B 덧셈식이 결과적으로 무슨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이냐가 항상 결정돼요. 항상 실행 이전 시점에 미리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덧셈을 하냐는 당연스럽게도 수식 A의 형식과 수식 B의 형식에 따라서 결정된다 봐주시면 돼요. A의 형식이 int고 B의 형식이 float이다. 그러면 당연히 덧셈하면 결과가 플롯 형식 값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 덧셈식은 int 형식 값에 대한 플롯 형식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b 값이랑 더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컴파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점에 그러니까 C 컴파일러가 이 수식 A 더하기 B를 컴파일하려고 시도하는 시점에 A의 형식, B의 형식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제 빨간 줄로 오르를 발생시킨다고 여러분한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요 A의 형식, B의 형식은 그 .c 파일에 적혀있는 A에 대한 선언, B에 대한 선언만 읽어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막 복잡한 컴파일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미리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거의 즉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나 이거 모르는 이름인데요? 와 같이 빨간 줄을 열심히 그어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C 컴파일러가 무슨 작업을 컴파일 타임에 수행하는지는 한 학기 동안 우리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때까지도 열심히 구경해 볼 예정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알아먹어요 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구경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코드 적는 시점에 그 친구가 이것도 저것도 다 다르게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적을 수 있냐 다른 방식으로 적을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적으면 저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등등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범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이 좀 더 다양한 목표에 대해서 그 목표에 좀 더 적합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올라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중시하는 건 세 가지 시점 중에 이 컴파일 타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런타임이요. 런타임은 보통은 이 7글자를 붙여갖고 컴퓨터 동네에서는 하나의 단어로서 칩니다. 그래서 런타임은 말 그대로 컴파일이 완료돼서 미리 만들어 놓은 윈도우스 기준으로 .exe 파일, 실행 가능한 파일을 실제로 더블 클릭하던가 등등 해서 실행하는 시점을 말해요. 그래서 문장을 실행한다는 execute고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run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동네에 따라서 이제 런타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를 execution time이라고 부를 때도 있기는 해요. 보통 이제 우리 수준, 우리 C 프로그래머, 파이썬 프로그래머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기본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뭐 운영체제 코드라든가 아니면 아예 CPU 같은 컴퓨터 구조랑 관련된 동네에서는 런타임보다는 execution time을 좀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 동네는 그 동네로 내비두고 보통 소프트웨어쟁이들은 런타임이라고 말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전 수업에서 우리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관련한 얘기가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메모리 위 막 엄청 길다란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16진수 막 위치값 얘기하면서 그림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봤던 것들 메모리 위에 칸, 오브젝트 내지는 칸에 담겨있는 값, 밸류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런타임에 존재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이 사용할 메모리는 당연히 내 프로그램은 실행 도중에만 본인이 사용할 값을 담아두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기 전에는 내 프로그램에 대한 메모리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걸 미리 잡아두면 당연히 낭비가 되니까 우리 지금 노트북에 프로그램이 몇 백 개, 몇 천 개가 지금 깔려 있는데 걔네들 중에 실제로 우리가 더블 클릭해갖고 켜놓고 있는 작업 표시줄에 그래서 남아있는 프로그램은 많아요. 열 몇 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연스럽게도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만 여러분 노트북에 꽂혀있는 실제 메모리를 나눠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을 해둡니다. 따라서 그런 메모리라는 공간 자체가
컴파일 타임에도 존재하지 않고 코드 적는 시점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런타임에만 존재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메모리 위 넘버 자리라든가 메모리 위에 있는 함수 덩어리, 메모리 위에 있는 파이썬 이름 사전 같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런타임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메모리 위에 오브젝트들, 칸들, 그다음에 그 각각의 칸에 담겨 있는, 예를 들면 이 넘버 자리, 우리 지금 앰퍼샌드 넘버라는 수식까지 구경해 본 적 있죠? 메모리 위 앰퍼샌드 넘버 자리, 그다음에 뭐 어셈블리 코드로 친다면 dword ptr 넘버 자리 등등에 담겨 있는 값 03000000까지 구경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파이썬 동네에서 살짝 먼저 등장했었고, 인덱스 얘기할 때 등등 살짝 먼저 등장했었고, 완전 똑같은 느낌으로 C에도 지금 적용돼 있다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초반부에 힘을 좀 들여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를 직접 눈으로 구경해 보는 시간을 다수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딱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지금 구경해 볼 수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우리 지금 지난 6주차까지 그런 현장학습 느낌으로 구경해 본 수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후반부에는 한두 단계를 좀 더 깊이 구경을 해볼 예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 런타임에 구체적으로 CPU가 무슨 작업을 하냐, 메모리 위에 값들이 어떻게 올라가냐, 우리 윈도우스라는 운영체제가 무슨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냐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2학년 이후 본격적인 전공 수업들에서 다루기 시작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런타임입니다. 우리는 지금 1학년 2학기 수준이다 보니까 이 런타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소개해드리기는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살짝 껍데기를 확인해 봤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납득할 수 있는 선이라 함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디버깅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런타임 상태인 실행 중인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살짝 일시 정지를 시켜가면서 노란 화살표가 막 움직일 건데 그거를 정지시켜 놓고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노란 화살표 그 자체에 해당하는 코드 실행 흐름 F10 눌러가면서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코드 실행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흐름을 목격을 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모리 탭 해갖고 검색해가지고 어디 자리에 진짜 숫자가 들어있다라는 거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디스어셈블리라는 탭을 확인해서 메모리 위에 데이터뿐만 아니라 인트 값들뿐만 아니라 우리 C 프로그램 그 자체, 달리 말하면 우리가 코드 적는 시점에 작성해둔 .c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C 컴파일러가 적절하게 되새김질 쉽게 할 수 있게끔 소화해둔 코드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구경해 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에 해당하는 숫자들은 CPU는 알아먹을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구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쉽게 구경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거에 1대1로 매칭되는 적절한 영어 단어 표현 해서 어셈블리 코드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같이 구경했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뭐 MOV, move라든가 JMP 점프라든가 JGE라든가 몇 번 구경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지금 기억이 전혀 안 나도 괜찮아요. 일단 그 부분은 시험에는 안 나올 예정이긴 한데, 그 당시에 우리가 또는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 공부 조금 하고 다시금 그 당시 영상을 틀었을 때 요거는 뭐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지. 얘는 지금 예를 들면 if 부분 내용물이고 if 부분 내용물 실행을 끝냈다면 그 다음에 else 부분 내용물 실행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따라서 else 부분 내용물 실행을 하지 않게끔 노란 화살표가 else 부분 내용으로 순차 느낌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무조건적인 점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JMP 명령어가 여기 있구나와 같은 것들을 그럭저럭 고개를 끄덕거려 가면서 수긍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해두시면 일단은 우리 수업 수준에서는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거는 2학년 이후 수업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때 가서 궁금하면 우리 아마도 수업용 톡방은 터지겠지만 우리 그 400명 톡방,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여러분도 이상한 사람으로서 참여해 가면서 이후 수업 내용들을 질문해 가면서 복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당시에 얘기했던 바로는 이 런타임이라는 단어는 조금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중의적으로 쓰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런타임, 그 시점을 가르기 위한 프로그램이 현재 런되고 있는 타임과 같은 의미뿐만 아니라 이런 런타임에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을 도와주는 친구들도
런타임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시스템의 줄임말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 친구가 하는 일이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 메인이라는 함수 내용물을 실행을 한 번 시켜주는 거예요. 메인에 대한 함수 출식은 여러분이 직접 코드로 짠 적이 전혀 없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 프로그램 실행할 때 메인 내용물이 딱 한 번 실행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메인에 대한 호출식은 이 C 런타임에 적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당시 이제 저만 진행하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 코드 뒤에 어딘가에는 그 메인에 대한 호출식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 메인의 리턴 값, 보통은 0을 리턴하고 있는데 그거를 들고 가서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하겠구나라고 상상까지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을 호출하기 전에 우리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printf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내용물을 메모리 위에다 올려준다거나, 걔는 우리가 짠 거 아니잖아요. 다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쉽게 쓸 수 있게, 쉽게라기보다는 우리 코드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메모리 위에다 올려준다거나 등등 다른 작업을 수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메인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우리 프로그램 실행을 완벽하게 마치기 위해, 우리 프로그램을 죽이기 위해 추가적인 정리 작업을 수행하고,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메인의 리턴 값이 0이 아니었다라면 그 사실을 잠깐 로그로 남겨둔다거나 하는 식으로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좀 더 광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printf, scanf 같은 것처럼 우리가 직접 그에 대한 정의를 적지 않은 것들을 뭉뚱그려서 그냥 런타임이라고 말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printf 함수 정의, scanf 함수 정의 같은 거 없다 하더라도 아무튼 그런 함수들에 대한 선언이 내 .c 파일에 적혀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C 런타임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친구들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printf 내용물, scanf 내용물 등등도 전부 다 C 런타임 안에 다 내장돼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슬프게도 윈도우스 동네 C 런타임이랑 맥 동네 C 런타임, 그 다음에 리눅스 동네 C 런타임이 각각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C 동네에서는 역시나 조금 불가피하게 맨 처음에 우리 컴파일 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x64, x86을 고르고 있잖아요. 이 x64, x86 단순히 32비트 버전, 64비트 버전 만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인텔 CPU 위에다 설치해둔 윈도우스라는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할 64비트 프로그램, 32비트 프로그램이라는 매우 좁은 의미를 갖는 단어로 지금 여기서 쓰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다른 수업에서 어쩌면 리눅스용 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짠다거나 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 자리에 x86 대신에 다른 이름이 적혀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로 파이썬 코드를 짠다라면 그때는 x64, x86 같은 게 적혀 있지 않고, 예를 들면 any CPU 아무 데서나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든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기에 적혀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C를 다루고 있고 C 런타임은 동네마다 다르다 정도로 일단 챙겨놓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구경했었고, 자, 지금 시점에는 아직은 우리가 그 런타임에 내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할 거냐를 완벽히 예상을 해가면서 코드 적는 시점에 C 코드를 목표에 맞게 작성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는, 우리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것보다는 고려해야 할 만한 내용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저 런타임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그 코드 적는 시점이랑 런타임 사이에 있는 컴파일 타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나마 우리가 지금 납득하기 쉬운 편입니다. 그 친구는 우리의 목표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완벽하게 납득하기 위해 존재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C 코드를 알아먹기 위해 존재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동작 내지는 그 친구한테 코드를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잘 챙겨놓고 컨트롤 F5 등등을 눌러야 되냐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이전보다 좀 더 정갈한 데이터 흐름 내지는 코드 흐름을 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노력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점에 우리가 파이썬 한 학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마도 2학년 이후에 C보다는 파이썬을 훨씬 더 자주 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2학기 시점에 지금 C를 배우는 중요한 목표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C 동네에서는 대충 짠다고 그냥 F5 눌렀을 때 아무 튼 실행해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거 수틀렸다 하면 C 컴파일러가 얼마든지 거부권을 내뱉을 수가 있어요. 오류 메시지를 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 메시지들 대부분은 이거 나중에 실제로 들고 가면 이걸 파이썬으로 짰다 하더라도 실제로 들고 가면 나중에 분명히 빨간색 오류 메시지 뜰 것 같다. 예를 들면 A에다가 뭔가를 담지 않은 채로 A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든가 하면 파이썬 동네에서도 네임 에러가 이미 떴을 거란 말이에요. A라는 이름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뜨는데 문제는 그때는 런타임에 뜰 거라는 겁니다. C 동네에서는 프로그램 실행하기 이전 시점에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걸 미리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 파이썬으로 치면 할당문을 실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분기 흐름, 반복 흐름 집어넣다 보면 어떤 할당문이 평소에는 0번 실행에다가 어쩔 때 예를 들면 뭐 1000만분의 1의 확률로 1번 실행되는 그런 느낌의 분기 흐름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if문 내용물로 방금 전처럼 그 A 어쩌고저쩌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코드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프로그램은 1000만분의 1의 확률로 오류 메시지를 뱉어내는 프로그램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데 컴파일 타임에 그런 거를 잡는다라는 건 그런 1000만분의 1이고 자시고 상관없이 그냥 적혀있는 코드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 if문 조건식이 true를 떴을 때랑 false 떴을 때 둘 다 확인을 해서 둘 모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실행되냐를 미리 체크를 하고 C 컴파일러가 미리 검사를 하고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우리한테 바로 오류를 뱉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좀 더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끔 사전 체크를 해준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를 앞에다 두고 우리가 이전이랑 비슷한 수준의 프로그래밍 목표들을 달성해 가면서 아 자꾸 오류 뜨네. 근데 저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여기는 내가 지금 미리 챙겨놔야지. 얘는 인트 형식 가야지. 얘는 플롯 형식 가야지. 더블 형식 가야지와 같은 느낌으로 미리 수긍하고 미리 코드를 잘 짜놓는 연습을 여러분이 C를 다루면서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잘 챙겨두시면 나중에 그런 컴파일이라는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파이썬이라든가 등등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는 1000만분의 1 확률로 오류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오류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걸 내가 평소에 생각하면서 코드를 짠다면 이제 1000만분의 1의 확률로 오류를 내지도 않을 수 있는 0의 확률로 오류를 내는 프로그램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연습을 런타임에만 우리한테 오류 메시지를 뱉는 파이썬이 아니라 얼마든지 미리 모든 가능성을 다 검사해서 우리한테 적절한 오류 메시지를 뱉어줄 수 있는 C 컴파일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연습을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부연해 볼게요. 자, 컴파일러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프로그램 실행하기 이전 시점에, 런타임에 돌입하기 이전 시점에 매우 많은 것들을 고정시켜 둔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수 개념이 떠오른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미리 고정시켜 둔 채로 스타트를 한다가 C 동네가 갖는 매우 큰 단점이자 매우 강력한 장점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특히나 C 동네는 파이썬이랑 다르게 수식의 형식이라는 게 컴파일 타임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요건 우리가 제 기억이 맞다면 2주차에 등장을 했을 거예요. 파이썬이랑 C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 파이썬 동네에서는 값의 형식을 다룹니다. 우리 당시에 메모리 탭 이렇게 해갖고 확대해 봤더니 실제로 int 한 칸 자리에 id int 값 엄청 복잡한 7ff 어쩌고저쩌고 숫자가 진짜로 박혀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id int 값이 들어있다면 거기 있는 한 칸은 int 한 칸인 겁니다. 거기 자리에 id str 값이 담겨 있다면 그 한 칸은 str 한 칸인 거예요. 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한 위치값, 단순한 id값만 들고 있어도 메모리 방문했을 때 여기 누구 사세요 하면은 저 int인데요, 저 str인데요 라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그러면 int시면요 그 뒤에 있는 8바이트를 저한테 주세요 하면 int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str이면 그 바로 뒤에 있는 숫자 몇인가요? 5인데요 하면은 그 5라는 숫자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뒤에 있는 5바이트만큼을 들고 와서 HELL로 5글자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이름 사전 등등에 해당하는 딕트 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거기에 여기에 리스트 하나 있어요. 사전 한 권이 있어요. 와 같은 식으로 무조건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최소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언제나 메모리 위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그 형식 그 값을 꺼내와서 쓸 수가 있어요.
등등등과 같은 느낌으로 파이썬 동네에서 형식과 관련한 개념은 무조건 값에 붙어 있습니다. 값과 그 값이 담겨있는 칸에 모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C 동네에서는 형식은 수식에 붙어요. 달리 말하면 컴파일 타임에 다룹니다. 컴파일 타임에 A는 int 형식 변수 이름이야. B도 int 형식 변수 이름이야. 라면 수식 A 더하기 B는 무조건 언제 이 프로그램을 몇 번 실행하든 그 덧셈식을 언제 계산하라든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int 덧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int 덧셈 그 자체에 해당하는 숫자들 어셈블리 코드 add 명령어를 써서 미리 컴파일을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파이썬의 A 더하기 B는 그게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add 명령어로 넣어두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셈블리 코드 측면에서의 add 명령어, int 덧셈을 하기 위한 명령어로 집어넣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어쩔 때는 str 덧셈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int 덧셈 해야 되고 어쩔 때는 float 덧셈, list 덧셈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 C 동네에는 수식의 형식의 컴파일 타임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점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 간단한 덧셈식조차 그 형식이 미리 결정돼 있어야 돼요. 이게 정확히 int 덧셈이냐 더블 덧셈이냐가 컴파일러가 수식 A 더하기 B를 읽는 그 시점에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 되게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C 동네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반드시 미리 정해놓고 넘어가야만 하도록 문법적으로 지금 규칙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뭔가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넘버는 3 하고 세미콜론 하면 지가 알아서 넘버는 인트 형식으로 좀 해주면 안 되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이썬의 할당문처럼 해주면 어떻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뭐 C++라든가 러스트라든가 등등 소위 모던하다라고 얘기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그런 것들을 지원해요. 내 지금 새로운 이름 넘버를 도입할 거야. 그 다음에 거기다 3을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야. 까지만 적어두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3이면 int 형식이니까 넘버는 이제 int 변수 이름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C++도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일단 C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20세기 C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가 없었고요. 등등등. 자,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 비해서 뭔가 더 적어야 되는 게 많고 뭐 함수 정의 첫 줄도 지금 되게 복잡하잖아요. 막 인트 적고 등등 난리도 아닙니다. 프린트F 마우스 갖다 댔을 때 별의별 스페시파이어가 다 뜨는 거 확인했어요. 우리가 저런 거 직접 적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귀찮을 수가 있는데 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파이썬 동네에서 A 더하기 B 또는 뭐 your age 빼기 my age 같은 덧셈 뺄셈 실제로 수행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는 그런 수식을 적을 때 우리는 보통 얘는 뭐 int 형식이어도 되고 뭐 리스트여도 되고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 하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보통은 우리가 뭐 덧셈 뺄셈 등등 수식을 적을 때는 당연히 지금은 나이니까 나이를 차를 구하는 거니까 숫자 뺄셈을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또는 뭐 지금은 str 붙이기에서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우리는 목표상 반드시 그런 느낌으로 형식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가정하고 덧셈 뺄셈식을 이제까지 적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면 your age에 int 형식 값이 아니라 나이 실제 숫자가 아니라 str 형식 값이 들어있다라면 우리는 굳이 int 괄호 열고 your age 괄호 닫고 등등과 같이 또는 그 반대에 해당하는 str 괄호 열고 차 괄호 닫고와 같은 느낌으로 굳이 우리가 형식과 관련한 정보를 맞춰가면서 이 시점에는 이 수식 계산하면 반드시 str 형식 값이 나와야 된다 하는 상황에서 이런 느낌으로 형식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함수 주식을 구성해서 진행을 했던 걸 기억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도 결국은 형식은 맞춰줘야 됩니다. 값의 형식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숫자 뺄셈 하고 싶다. 그러면 좌항, 우항 계산했을 때 전부 다 숫자 형식 값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형식 값이 지금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는 수식 A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의 형식이 그때그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내지는 완전 다른 형식이다. 할 때 여러분은 결국은 추가적으로 품을 들여서 언제? 코드 적는 시점에 추가적으로 품을 들여서 바로 그 수식 자리 내지는 그 이전의 할당문 자리에다가 str 괄호 열고 닫고 int 괄호 열고 닫고를 적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형식 이름을 적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자 그런 거를 반드시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식이 뭐 다른 상관없는 상황이든 아니면 형식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든 그딴 거 1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수식의 형식을 반드시 컴파일 타임 이전에
여러분이 직접 코드 적는 시점에 정해 놔야지만 컴파일을 성공적으로 시켜주는 그런 좀 강압적인 분위기의 C 동네가 차라리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여기시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저런 str 괄호열고 닫고를 붙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수로 안 붙였어요. 파이썬 동네에선 절대로 그걸 미리 빨간 줄 그어주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행 도중에 실제 그 덧셈 뺄셈을 수행할 때 타입 에러를 띄운다는 겁니다. 이거 인트랑 str 덧셈하고 앉았었네요. 왜 그렇게 코드를 짰을까? 이런 식으로 런타임에 빨간색으로 오류 메시지를 뱉어요. 그리고 그 코드는 우리가 진짜로 str 덧셈 내지는 int 뺄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뒤늦게 아차 하면서 다시 코드 적는 시점으로 돌아가서 코드 고치고 다시 런타임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뻘짓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C 동네에서는 애초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덧셈식 뺄셈식이 적혀 있다면 미리 여러분들한테 빨간 줄 그어놓고 오류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정해갖고 다시 한번 컨트롤 F5 눌러주세요. 와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거 인트 뺄셈 해야 되는 게 맞네요 하면은 적절한 수식 적어서 형식을 맞춰주고, 또는 선언에다가 우리가 뭐 컨스트 캐릭터 별 적었던 부분을 인트로 바꾼다든가, 물론 그게 한 방에 되진 않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게 형식을 잘 맞춰놓고 마지막 컨트롤 F5를 눌러서 첫 번째 런타임에 돌입할 때부터 형식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실행되게끔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컨트롤 F5 누를 때마다 돈이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회사 같은 데서, 특히 인공지능 동네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인공지능 동네에서 내가 직접 그래픽 카드 사갖고 내 프로세스를 돌리기 위한, 내 과제를 돌리기 위한 컴퓨터를 맞추려면 몇백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는 밤을 새든가 하게 되겠죠. 3일, 4일 걸리든가 하게 되겠죠. 그러지 않고 보통은 이제 뭐 소위 뭐 클라우드라든가, 여러분 뭐 AWS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가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 미리 엄청 좋은 컴퓨터 본인 회사에다 구비해 두고 서버실에다 넣어 두고 우리한테 그거에 대한 사용권, 사용료를 이제 입장권 같은 느낌으로 파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C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얹거나 파이썬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얹을 때 그런 매우 자잘한 실수 때문에 예를 들면 2시간 있다가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는 게 낫냐,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제 C 프로그램 올려갖고 이제 실행해 보려고 하는데 실행 이전 시점에 여러분한테 이거 덧셈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라고 미리 안내를 해주는 게 더 나은 거냐는 조금 생각해 볼 거리가 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 동네는 미리 전부 다 정해놓도록 강제해놨고, 안 정해놓으셨으면 오류가 나도록, 또는 잘못 정해놨다면 오류가 나도록, 언제? 컴파일 타임에 오류가 나도록 만들어놨고, 그런 방금 전 얘기했던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그게 2시간어치 인터넷 요금, 그 클라우드 서비스 요금을 내가 지불하냐 그렇지 않냐를 판가름짓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는 우리 전반부에서는 우리 가장 어려운 선언 해봤자 컨스트 캐릭터 별 뭐 MSG 는 한 다음에 큰 따옴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정도 선언이 지금 우리가 다뤄본 가장 어려운 친구입니다. 근데 후반부 가면은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한 선언 적는 방법을 구경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파이썬으로 치면 리스트 형식 내지는 함수 형식 등등에 해당하는 것들을 C 동네에서도 이제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이 지금보다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해 가면서 적절한 선언을 미리 적어 놓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 내지 수식을 적어 가면서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하실 필요가 생길 거예요. 자, 파이썬 동네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함수 정의, 인사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다 하면 그 함수 내용물을 어떤 문장들로 채울 거냐, 그 다음에 뭐 인수 뭐 받을 거냐, 그 다음에 윈터 값 그때 뭐 리턴할 거냐 정도를 정할 수가 있고, 그게 구체적으로 메모리 위 어디에다가 담을 거냐는 여러분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정의를 3번, 4번 실행한다 했을 때 그 3개, 4개의 함수 덩어리가 메모리 위에 한 군데에 그냥 모여 있을 것이냐, 서로 다른 곳에 뿔뿔이 떨어져 있을 것이냐는 여러분이 직접 정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C 동네에서도 여러분이 함수 덩어리의 위치를 직접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그러려니 해두시고, 그렇지 않은 다른 애들, 예를 들면 str 형식 값, int 형식 값 등등을 어디다가 담을 것이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세밀하게 여러분이 직접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아마 우리 과제 넘버 2에서 도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메모리 위 그 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여러분이 직접 정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롭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유는 곧
방종을 낳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자유도 안에서 정확히 여러분의 목표에 맞도록 좀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내지는 컴파일 타임 이전 시점에 고정시켜 가면서 코드를 적도록 마련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번거로울 겁니다. 그렇긴 한데 파이썬 동네에서는 아마도 절대로 구사할 수 없을 법한 그런 수준의 목표를 또는 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만의 코드를 작성해 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비교해 가면서 우리 지금 중간고사 내용까지 살펴봤었던 기본적인 개념들 잊지 않은 상태에서 차근차근 접근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두면 파이썬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은 다양한 형식, 여러분 지금 막 보니까 뭐 그 인공지능의 이해인가 그런 수업에서 이제 뭐 데이터 프레임이라든가 등등 좀 더 복잡한 형식, 값들을 다루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걔네들을 우리 수업 내용만 가지고 완벽하게 납득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요 C 수업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까지 같이 곁들여서 상상을 해보면 파이썬 동네에 좀 더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게 하면 좀 더 복잡한 형식들을 지금보다 좀 더 수월하게 납득을 하실 수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자 지금 시점에는 여러분이 막 우리 지난 학기 후반부 GUI 프로그램처럼 엄청 어려운 목표를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우리가 작성해봤던 예시들 중에 고른다면 그 동방예의지국 정도가 지금 중간고사 준비하는 시점에 여러분이 가볍게 도전해 볼 법한 스케일의 프로그래밍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지금 C로 풀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머리를 좀 덜 써도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는 쉬운 목표를 고르되 대신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우리가 도입해야 될 데이터 그것들 사이의 흐름을 구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적절한 시점에 사용자로부터 숫자 받아서 어디다 담고 적절한 시점에 미리 값을 계산해 놔서 담고 적절한 시점에 계산 끝난 값을 사용자 눈으로 전달하도록 프린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코드 흐름, 순차 분기 반복 흐름을 계획을 하는 식으로 계획을 잘 해놓고 그 계획을 C 코드로서 반영해 놓고 C 컴파일러한테 이대로 실행 가능하니 물어봐 보시고 그 친구가 오케이 하면 런타임에 실제로 프로그램 실행해 보시고 등등의 일련의 과정을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예시의 상한선 정도가 과제 넘버1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run homework 1 함수 정의 내용물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클래시파이는 뭐 그 if문 투성이었잖아요. if문이랑 오어 연산자 투성이었잖아요. 부등식이랑. 그래서 그 친구는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스 넘버도 결국은 납득하고 나서는 그냥 while문 한번 실행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run homework 1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직접 도전해 볼 만한 가장 어려운 수준의 스케일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ommon.c에 지금 몰래 들어가 있는 이상한 코드들은 지금 시점에 우리가 절대로 직접 다루기 어려운 물론 다룰 수는 있겠지만 그 사이사이에서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해 가면서 그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을 주도적으로 구상해 가기는 어려운 친구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지금 과제 넘버1 출제를 해놓은 상태인데 과제 넘버1에서 요구하는 그런 데이터 흐름은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엄청나게 자주 쓰이는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중간고사 전에 비록 마감은 제 기억이 맞다면 중간고사 다음 주 수업날 밤까지로 지금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시험 전에 살짝 시도해 보면서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미리 잘 계획해 둔 다음에 두 가지 흐름을 잘 계획해 둔 다음에 내 프로그램에 그 계획해 둔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그래서 중간중간 사용할 이름들에 대한 적절한 선언들을 먼저 적어두고 그다음에 적절한 중괄호 안에 적절한 문장들을 채우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쾌적하게 여러분이 상쾌하게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쉬운 목표를 고르되 그거를 최대한 깔끔하게 한 방의 코드로 작성할 수 있게끔 많은 준비를 미리 해둔다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까지 하면 지난 줄거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읽어놓고 이제 이전 영상들 이전 슬라이드 확인해 보면 진짜로 요 정도 얘기밖에 우리가 반 학기 동안 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나왔던 자잘자잘한 내용들은 일종의 부연 같은 느낌이었고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수업 마지막 타이밍에 뭐 했습니까? 그 어떤 이름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값 세 가지를 다루기 시작했었어요. 인트 변수 이름이라 치면 value of number랑
어드레스 오브 넘버랑 사이즈 오브 넘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의랑 관련한 얘기를 풀었어요. 그 정의는 일단 내용을 정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코드 정렬 시점에, 그다음에 뭔가에 대한 상수값을 정하는 건 C 컴파일러가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등등등 그런 부연들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것들의 의미는 내가 어떻게 선언을 적어놨을 때 C 컴파일러가 정의를 어떻게 해주는 거냐, 달리 말하면 내가 선언을 적을 때 추가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가 있냐를 한 단계를 더 깊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미완성인 상태예요. 정의랑 관련해서는 특히나 앞으로 더 등장할 내용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적어도 동방예의지구 코드는 내 맘대로 짤 수 있게끔, 적어도 인트 변수 선언의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금 챙겨놓고 중간고사를 본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영상이라든가 수업자료라든가 과제라든가 해서 챙겨두시면 나중에 여러분 지금 3년 더 여기서 존버를 해야 학사 졸업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공 수업 이런저런 것들만 뭐 몇십 학점을 추가로 들으시게 될 건데, 그 내용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주도적으로 주파를 해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시험 공부하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뭐 수업용 톡방이라든가 400명 톡방 등등의 도움을 요청해 가면서 조금씩만 더 시간을 내서, 우리 지금 일단 9주차로 미뤄놨잖아요. 미뤄놓은 게 이번 주는 8주차 다른 수업들 중간고사 잘 치고 오신 다음에 이제 주말부터 이제 이틀의 전사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48시간의 전사 같은 느낌으로 살짝 달려보고 그렇게 한 소끔 끓여 놓은 다음에 천천히 후반부로 넘어가는 식으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여러분이 막 공부 안 해도 제가 뭐라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놀아야 되잖아요. 뭐 미팅 같은 거 가야 되잖아요. 저는 1학년 때 미팅을 가본 적은 없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별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시점부터는 여러분이 지금 타이밍에 준비를 해봤냐 해보지 않았냐가 나중에 스노우볼이 오지게 굴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변화를 여러분이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살짝 당부 말씀을 드려놓고, 물론 이런 얘기를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쏟을 거냐 좀 더 신경 써볼 거냐는 자유롭게 고르시면 되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가능하다면, 여유가 있다면 좀 더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지난 줄거리 슬라이드 내용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딱 마침 1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살짝 쉬는 시간을 갖고, 그동안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볼 게 있다 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기다가 댓글로 남겨두시면 그거 살짝 구경하고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고, 뭐 지금 하나밖에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가로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예를 들면 맥시멈 30분 잡고 그 다음에 그 뒷 시간은 여러분 과제 넘버원 봐드리는 식으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쉬어야 될 것 같으니까 쿨하게 10분만 쉽시다.